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최상의 세련됩니다. 화가이자 건축가 그리고 조각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명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소, 말 등 우리 인간과 아주 친숙한 동물을 단순하고 또 명료한 색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화가인데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딱 봬도 그냥 예술가 풍모가 확 풍기는데 예술가의 길 상당히 오래 걸어가셨죠?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꿈을 꿔왔고, 네. 성인이 되어서 예술가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님도 하시고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다채로운 이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한국예술총연합회 네. 29대 지금 회장을 올해부터 지금 맡게 됐고요. 올해부터. 그 전에 지금 한국미술협회 이제 이사장을 네.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경기도 미술협회장, 네. 또 그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고양시 일산인데, 네. 일산에서 미술협회 지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 계단을 올라서 지금 현재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예총은 보니까 1961년도 예. 에 이게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회원 수가 뭐 130만 명이나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요? 각 예술단체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졌습니다. 아. 미술 따로, 네. 영화 따로, 네. 이 일부분들 다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에서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지금 사단법인 예술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에 와서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 예. 광역시도, 네. 그 다음에 예총, 그 다음에 시군 구예총. 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으로는 168개 지회를 가지고 있고 16개 연합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아트 스튜디오가 순천에 있는데 예. 완전히 이게 지역 관광 명소라면서요. 아트 스튜디오가 우리 도시재생 국가 도시재생 프로의 1호라고 하던데요. 순천에 이제 가장 중앙 그 당시에 가장 오랜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네, 곳을 중심부 이제 번화가. 우리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네.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서 네. 그쪽에 문화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순천의 내방객들이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객지에서 나가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 이제 고향에 와서도 봉사를 하면서 네. 후배들과 호흡을 같이 해달라는 그 명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없습니까? 관람료가 없습니다. 아, 무료군요. 예, 무료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전라도 호남, 고향이 목포니까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순천과 관련해서 회장님 고향 어릴 때 추억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순천에 입문하게 되면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우선 참 착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순수하고 네. 열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네. 현재 지금 인물이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표현하고 싶고요. 네. 순천이 내 고향이지만은 그 순천 정원박람회와 순천만, 네. 그다음에 인근 뭐 나간읍성이란달지 뭐 서남사, 송강사, 뭐 인근 지역에 또 구례 화엄사도 있지만 네. 이쪽에 이제 관광 또는 이제 문화 환경의 도시로 이 번성을 하면서 내방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가 네. 내 고향 순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생을 좀 키워드 중심으로 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열정, 예, 영어로 패션이거든요. 예.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은 이제 가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화각에 대해서 중앙으로 올라와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많이 했었던 과정 중에서 대단한 선배들이 많지만 그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막 보살펴 줄 계력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자신들도 너무 힘드니까. 예. 저희들 세대가 좀 어중간한 세대다. 네. 혼자서 독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해야 된다. 미술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 서울대, 뭐 이화여대, 뭐 중앙대 있지만은 그 중심적 대학의 출신들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 미술 문화를 리더를 했었던 시절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참 중앙에서 자라기가 무척 힘든 시절이죠. 네. 화가로 좋은 작품을 남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과 열정이 없으면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저희가 이제 거치면서 왔죠. 그걸 이제 열정으로 다 예, 이겨내셨다. 그걸 제가 열정으로 제가 아무튼 명명을 하고 싶어서 열정이라고 제가 그렇군요. 했습니다. 회장님의 대표적인 작품 성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이 화면으로 봐도 말이 살아서 움직여서 화면 밖으로 뛰어올 것 같은데 예. 저 작품의 특징은 뭡니까? 추구하는 그림 이미지의 이제 그 형식은 네, 동적인 동적인. 예, 그런 모티브를 많이 제가 아무튼 그 고민을 하고 네,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어떤 그런 패턴이거든요. 네, 배경이 이제 뭐 레드빛이 들어가서 조금 열정적이고 좀 강한 느낌, 블랙의 말에 어떤 이제 대비성에 있어서 속도감이나 좀 강렬함 표현하기 위해서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회장님 두 번째 작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성난 손대. 정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동세보다는 네, 이제 막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뛰어간다거나 들이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형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 작품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소잖아요. 예, 또 다음에 이제 볼 작품이 이제 닭인데 예. 주로 이렇게 동물들을 소재로 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소를 선택을 하고 뒤에 이제 황토빛을 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이제 토속적인 네. 우리가 이제 그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약간씩 요철되어 있는 어떤 벽의 투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 내가 그림에는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데 저부조 기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보다는 만든다. 그림을 만든다. 예. 마치 조각 작품처럼. 칠을 하고 인이기고 다시 깎아내고 네. 또 인이기고 깎아내고 잉크를 주입하고 다시 또 닦아내고 네. 그러면서 작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렇군요. 그런 화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독특한 이제 화법인데 다음 작품 하나 더 보실까요? 투게인데 이 투게 역시 아주 강렬한 싸움닭의 기세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예, 참 오래된 작품인데 저는 유화와 지금 흙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입체감이 뛰어나겠군요. 그렇죠. 돌가루가 아닌 흙을 이용을 해서 네.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나이프 터치를 줘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군요. 네,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릴 적 우리가 고향을 시골로 두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분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네. 닭이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자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것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생존의 어떤 우리 그렇죠. 우리 뭐 현대인들의 각박한 세상과 뭔가 쟁취를 하고자 하는 네. 어떤 그런 좋게 말하면 열정이라고 표현합시다. 그것도 네. 예, 부딪힘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그럼 이제 회장님이 이제 작품을 만드실 때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재료에서부터 이제 소재, 그다음 완성 이르기까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을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예, 조강훈화 네.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한국 현대미술 대상전 대상을 받으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까 많이 반대를 하셨었는데 네.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는 이제 미술 특기장학생으로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예. 미술 특기장학생으로 예.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제 미술 1명, 네. 음악 1명, 네. 그다음에 체육에서 몇 명 있었는데 그렇군요. 특기생으로 갔군요. 예, 특기생으로 가서 이제 하는데 네. 이제 가게 된다면은 또 이제 조건이 있어요. 가게 이제 대학 미술 실기대 전국대 신문사를 비롯한 몇 개 대회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홍보도 해줘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전국대회를 나가서 해야 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도 좀 받아오고 네. 그리고 얘가 소질이 있나 보다. 네. 그리고 미술대학을 간다 하니 그때까지는 미술 활동을 했을 때도 아버님이 많이 이렇게 반대를 했어. 네. 너는 또 집안의 장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과대학을 가달지 뭔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안정적인 길을 가라. 그렇죠. 그 가운데 공무원도 있었어요. 네. 예, 아버지가 이제 공직에 있었는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었었던 열정. 그래서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다. 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꿈을 점점 이렇게 내가 이제 꾸게 된 거죠.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소에 갔다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우리 남쪽으로 왔는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야, 너 그림 그리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 오셨다고 가봐라. 네. 현대미술 대상전에서 대상을 먹어서 네. 너 시상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대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휴가 좀 요청으로 왔대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군대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출품을 하셨나 봐. 아, 아버님이 대신 출품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공모전에서 한번 네. 특선하게 작품이 된다면 있으니까요. 예, 있고 공모 요강이 각 네. 지역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걸 네. 보고 야, 여기서 얘가 특선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내줘야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끄집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서울로. 겉으로는 엄격해도 정말 부정이 그렇죠. 끈끈하게 예. 흘렀네요. 예. 그렇군요. 군복을 입고 뭐 수상도 상을 받고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대단해요. 본격적으로 내가 화가가 돼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보니까 입시학원이 아주 대박을 쳤는데 갑자기 이 입시학원 중단하고 유학을 가셨죠? 예. 어디로 가셨나요? 마지막 유학지는 불가리아 소피아로 갔었죠. 불가리아 유학 시스템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곳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실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실기 중심. 실기 중심이고 강요하는 것이었고 교수가 특정 교수가 있으면은 네. 자율적으로 원하는 대로 풀어라. 그럼 나의 색깔을 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자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어떤 그런 만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리아 유학 중에 보니까 해외에서 개인전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스 아테나에서 했죠. 유럽에서는 각 화상들이 이제 학교로 와서 이제 그 견학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 연령층이 대단해요.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60대 뭐 중반까지 네. 이렇게 층이 많은데 이미 화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화상들이 와서 이제 서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추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그림이 좀 동양의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좀 호기심을 많이 가졌던가 봐요. 해외 유학 가실 때 이미 이제 결혼하신 상태였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사모님이 대단하시네요. 예. 그럼 사모님이랑 같이 유학 간 건 아니시고? 네, 같이 안 갔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서양화를 이제 하고 있죠. 사모님도 화가시군요. 예, 서양화를 하고 있고 얘가 둘이 있는 상태에서 학원을 해서 좀 벌어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는 살지만 네, 내가 또 오랫동안 그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렇군요. 빠른 시간에 또 가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동료 선후배들이 보니까 이미 계속 작업만 해가지고 유명한 작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을 했는데 내 정작 화가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 두려움이 앞섰죠. 그러면 내가 빨리 쉬어야겠다 그래서 네. 과감히 때려치우고 그냥 유학생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다른 키워드 중심으로 예. 대화를 해볼 텐데요. 봉사 키워드예요. 예. 그러니까 회장님은 예술 지도자로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산 살고 있는데 네, 신도 시민들이 막 입주하게 되면서 네, 이제 미술인들이 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네, 이제 그곳에서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게 돼서 네, 한국미술협회 고향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부 회원 또는 거기서 이제 회장이 와서 좀 도와달라. 네. 같이 활동을 좀 해주라. 그렇게 해서 하게 진행이 된 게 신도시민과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우리 그 회원들과의 어떤 이제 믹스를 해주면서 네, 그 묘하게 어떤 그 이 조직 활동을 시작이 됐어요. 그렇군요. 국제 우리 아트 페어도 만들고 네. 뭐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하다 보니까 경기도 미술협회 회장을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또 선출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네. 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한번 출마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이제 발현이 돼서 한국 예총 회장이라는 그런 정말 중요한 위치까지 오르셨는데 한국 미술협회 이사장도 예. 하셨어요. 예. 근데 이때 뭐 40대 최연소 이사장이셨다면서요. 제가 아마 학업하는 중간에 아마 재수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해서 이제 23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돼서 제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트 페어 기획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뭐 미술 사업 또는 뭐 작가들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남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셔서 성공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선거라든 공약을 해야 되잖아요. 공약. 예, 그 공약 속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국미술협회가 운영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돈도 없고 열정은 있지만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또 저희 미술협회 회원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해서 젊은 층까지 있는데 유명 작가도 있고 중진에서 아래 보게 되면은 밖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미술 문화 속에서 예술 문화 속에서 약간 뭐 2, 3%도 안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살지만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1년에 작품 하나도 안 팔리는 작가들도 네. 있고. 생계가 안 되겠네요. 안 돼요. 그래서 막 제2의, 제3의 이제 2잡, 3잡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술관을 가질 수가 없단다면은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새로운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시민 가까이 가보자. 네. 미술 작품에 대한 가격이 좀 높다. 네. 비싸다. 그래서 사고 싶지만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가지고 그냥 오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턱을 낮추자. 네. 그래서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광화문에다가 우리가 텐트를 쳐야겠다. 천막 아트페어를 한번 하자. 천막 아트페어. 예. 광화문 거리. 광화문에서 많은 셀러리맨들도 계시고 시민 또 문화예술을 같이 융복합으로 해서 저렴하게 작품 보급을 하자. 팔릴 수 있는 팔고자 하는 가격으로 가지고 나와라. 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라. 그렇죠. 네. 대신 우리 협회는 누구다 화랑에서 떼는 일종의 수수료. 예. 그거 없다. 없다. 예. 네. 없고 당신 뭐 좀 가져가니 그 감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던 분들이 50만 원으로 네. 50만 원 하던 분이 30만 원으로 작품이 몇 개나 팔렸을까요? 한 그 4,500점 이상 팔렸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화가와 예. 그리고 또 시민이 직접 만나는 그렇죠. 네, 그런 뭐 일종의 유통 구조랄까요? 예. 그런 이제 리더십이 있으니까 예. 지금 뭐 한국 문화예술을 다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셨는데 보니까 또 한국 예총 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위기 상태라는데 예.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예. 우리 한국 예총을 기억하거나 아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 이제 회관을 지면서부터 이제 그 은행 여신을 이렇게 해서 짓다 보니까 빚이 많습니다. 한 850. 아, 850억.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저희 예총 회관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별개다. 예, 별개고 문화예술지원법에 네. 지원한다, 네. 지원할 수 있다 네. 하고는 차이가 한 두세 개 다양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네. 또는 지자체가 네, 지자체가.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라. 우리 예총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어떤 그런 문화예술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 그래서 현재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 예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먼저 문화원법이 있습니다. 네. 문화원 지원법이 있는데 더 많이 거기도 지원을 해야죠. 예술문화단체에도 문화원과 같은 또는 체육회와 같은 고정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초소를 깔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법을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예.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겠다. 그렇죠. 아, 예. 그런 이제 보관을 갖고 계시고 예. 활동 중이신데요.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예. 됐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회장님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국에 예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은 참여할 수 있는 꿈조차 꿀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예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후학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해외로 또는 어떤 대도시로 나가가지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어떤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지키면서 해왔었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당연히 대접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지역 예술원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융합이 되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꼭지고요. 전국에 있는 어떤 각 이제 문화예술 우리 그 협회 단체 이곳에서 많은 우리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이제 예총이 할 역할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 예총은 이제 국내외적인 활동을 벌려서
국가 간의 예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작가들을 이렇게 서로 교류시키 만들어 준다든지, 해외로 나가 있는 동포들, 제 2세, 3세들 이제는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또는 독특한 장르로 가지고 현재 유명해진 현재 지금 어떤 그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작 우리 한국에서 불러주지 않는다 그래요. 해외 우리가 2세 작가들과 또는 이제 각 국가별 대표 협회와 같이 이제 조우를 해서 경영에 같이 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제 우리 회장님은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호남인들에게 정말 이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인물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지망하고 있는 우리 호남의 젊은이들에게 꼭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도 이제 후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 줄서기 하는 예술을 하지 말라. 대기만성, 기다려라. 반드시 기회가 온다.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곳이다. 예술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 있는 순수함과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친구, 선후배들의 어떤 그 따뜻한 나를 만들게 해줬던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더라도 내 고향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큽니다. 호남인에서는요,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조경은 회장님과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슴 뿌듯하고 호남인 저로서도 자긍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호남인 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